국민의힘이 기어코 영등포 갑에 김영주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으로선 대호재입니다. 조중동마저 한뚜껑이를 맹비난할 정도로 김영주 영입에 대한 역풍이 거센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등포 갑에 김영주를 꽂았습니다. 현재 펜코 같은 정알못 보수 커뮤니티에선 김영주의 개인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 이미 이긴 것처럼 말을 하던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아마 조선일보의 민주당원 1500명 탈당 기사를 보고 넘겨짚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한뚜껑이에 민주당 똥 받아먹기 덕에 역풍이 불어 탈당을 철회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키보드 워리어들의 뇌피셜이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 박시영 대표에 따르면 김영주 개인의 경쟁력은 잘 쳐줘봐야 2%라고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국민의힘의 이번 김영주 공천은 아무리 봐도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영등포 갑에서 밭을 다지고 있던 기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뭐가 됩니까? 아무리 정치 저관여 유권자들이 양당 공천에 관심을 안 가질지는 몰라도 피부에 와닿는 지역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뚜껑이의 거짓 선동 공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채용비리 소명도 못해 민주당에서 사실상 낙마한 인간을 좋다고 받아 전략 공천하는 게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이면 그 수준이 알만하죠. 이건 오히려 영등포 갑을 넘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국의 민주당 지지층이 분노하여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중동도 이 점 때문에 최근 총선 들어 성역이나 다름없던 한뚜껑이에게 맹비난을 퍼부은 거겠죠. 세 번째도 두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김영주의 기괴한 국힘 입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2주 전만 해도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위평가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탈당을 하고 2주 있다가 당적을 여당을 옮긴다는 게 정치적으로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 저는 되게 좀 상심이 됐던 게 비평가들이 아침에 라디오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영 전 장관 사례랑 굉장히 유사하다. 3월이라는 시기하고 당적을 바꿨다라는 공통점만 있지 서로는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정치인이 자기의 진영을 바꾼다고 할 때는 진영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스토리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때 이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노령연금을 공약을 했어요. 장관이 됐더니 노령연금 그 공약 사실상 파기를 했거든. 그래서 대통령이랑 직접 붙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는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스토리 라인이 쌓여 있어야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도 납득을 하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초 의뢰 박성중마저 지역구 재배치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이 쌍특검 방어 이후엔 생색내기식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희망 섞인 예상들을 하던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 편입니다. 박성중 지역구 재배치는 이유가 뻔한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보다 정권에 더 파괴적인 최상병 특검 표결이 총선 직전에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한뚜껑이의 미션은 단순히 쌍특검 방어가 아니라 최상병 특검까지 막는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거고 이를 위해 쌍특검을 부결시켰음에도 여전히 남은 공천기간 동안 현역들을 최대한 살리고 보여주기식 물갈이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쌍특검 부결 역풍 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정말 탄핵이 되거나 하야에 준하는 뭔가가 일어난다면 결정적 트리거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라는 카드와 더불어 최상병 수사 외압이라는 천인공노할 이슈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파고들어 총선 압승을 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